긴급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할 분은 뉴스탁의 유청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콜라보로 네.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9월 7일에 아람코가 발표한 이 투자 프로그램이 중동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수주나 이런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네. 그 아람코가 이제 남의 프로그램을 네. 좀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업체는 현대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 파트너로 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약간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올해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 목표란 게 한 3조 원 후반대 4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가가 한 45달러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주를 목표를 했는데 지금 70달러, 연말 100달러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주 모멘텀이 신규 수주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더 수주가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사우디 쪽으로 60억 달러, 태국 5억 달러, 카타르 3억 달러 등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다 수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이제 수주를 이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하반기 수주 모멘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 이런 이제 플랜트 사업만 하죠. 그렇죠. 건설업이 없죠. 네. 현대든 GS든 해외 건설을 같이 하는 기업은 주택 건설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혹은 주가가 더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프로젝트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수주를 넘어서 중동발 발주에 대한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최근에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리포트 제목처럼 수소 생산과 암모니아 이제 운송까지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이제 건설이라든지 생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역할을 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학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 수소 쪽으로 해서 관심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고 모든 그룹사들이 이러한 쪽을 어떻게 좀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수소 에너지 등 ESG 관련돼서 어떤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건설이라든지 생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린 인프라라든지 수소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좀 하고 벤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화공 플랜트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친환경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을 해 나간다라면 좀 시장을 주도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비전,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이라든지 네. 친환경 플라스틱 이쪽에서도 다양한 신재생과 관련된 성장 포인트를 가지고 그쵸. 있는 종목이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신증권에서 이 한상원 애널과 네. 이동원 애널이 쓴 이 콜라보 리포트가 아무래도 주가 강한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네. 추가 상승 여부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지난 7월 달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같이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먼저 지금 치고 나가는 모습들, 신고가 패턴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약간 28,000원에 대한 부담감은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3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열려 있다. 다만 이제 3만 원 이상 가는지 여부는 좀 그때 가서 또 보면 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 3만 원까지 주가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는 32,000원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실 종목 만나보시죠.
네, LG노트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애플의 신형 아이폰 13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관련주들 오늘 다 빠지고 있거든요. 네. 재료 소멸인가요? 제로 소멸이 아니라 네. 전 솔직히 아이폰 안 쓰는 사람이라서 네. 잘 모르겠는데 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여기서 좋아져봤자 얼마나 더 그러니까요. 좋아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기능과 뭐 기술 이런 게 다 네. 상향 평준화된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네.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전체적인 기능이라든지 성능은 좀 좋아졌는데 뭐 그냥 다 예상했었던 정도 수준 나오다 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내용을 넣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처럼 접는 폰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미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품주로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는 이제 전화로 스마트폰을 쓰다기보다는 그쵸. 사진 촬영 혹은 네. 이제 더 나아가서 동영상 촬영 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뭐 미니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화소의 울트라 강압 망원 렌즈가 2개 정도 탑재가 된다고 하고 있고, 약간 하이엔드 폰 정도, 프로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그러니까 울트라 광각 망원 렌즈 등이 한 3개 정도 탑재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합니다. 전작 대비해서 한 50% 이상 상향됐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영상을 찍는데 특히 이제 전문적인 동영상 촬영을 위한 시네마틱 모드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뭐 저는 뭐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고 하니까. 갤럭시 쓰시나 네, 보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동영상 자체를 많이 안 찍으니까 찍는다고 해도 뭐 그냥 애기 동영상이나 몇 개 이런 거 찍지 뭐 네. 영화 같은 거 찍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는 부분들은 항상 뭐 아이폰뿐이 아니라 스마트폰 새로 나오면 카메라 기능부터 먼저 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이런 네. 부분들이 특히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해 보고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이폰 신형이 출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LG노텍 얘기를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왜 정작 이제 떨어지나요?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LG이노텍을 포함한 아이폰 부품 관련주들은 향후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판매량? 판매죠. 아. 네, 네. 이번에 올라갔었던 것도 아이폰이 초도 물량을 한 7천만 대에서 1억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뭐 그렇게 뭐 색다른 게 없다라는 느낌이 나와주면서 판매가 잘 될 것이라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애플, 아이폰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이폰 사는 사람들은 아이폰만 사고 네. 삼성 사는 사람은 삼성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폰 판매가 전 그렇게 뭐 저조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뭐 전작 수준 혹은 전작보다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 뉴스 보면서 뭐 인기 뭐 실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뭐 아이폰 판매가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만 이제 네. 부품이라는 건 이미 지금 선주문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판매가 더 잘 된다, 괜찮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면 또 신규 부품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나온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적의 규모도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메모리나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두 세부 사양이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당 매출의 규모가 증가하지는 않나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저만의 내피셜인데 TSMC 쪽에 그 부품 단가를 높였어요. 근데 아이폰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전작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면 애플이 수익을 줄였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반대로 다른 부품사들한테 단가를 좀 하락 압력을 좀 줬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좀 봐야지 알겠죠. 3분기나 4분기 실적을 보면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뭐 심하게 부품 가격 하락 압력을 주진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영향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대장주로 LG 이노텍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폰의 신형 이제 출시를 앞두고 미리 LG 이노텍을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저는 근데 네. LG 이노텍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얼마 전에도 올라온 게 아이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애플 카드에 대한 어떤 기대, 전장 부품에 대한 성장성. 그러니까 네. LG 그룹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주가를 내릴 것이냐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아직은 상승 기준을 유지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두 번째 상황실 종목으로 저희가 전략을 짜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보시죠. 네,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지금 에폭시 원료가 되는 ECH 그리고 가성소다 이쪽이 워낙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롯데 정밀화학의 주력 제품들의 동향이 좀 어떤가요? 롯데 정밀화학 주력 제품들의 가격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환경 규제 이런 걸로 해서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고 또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특히 준택 건설 제조 전방 시황의 호조로 인해서 염소 부분이 견조한 수요를 계속 지속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을 상당히 견인시킬 거라 생각하고 있고 셀룰로스 부문의 하반기 물류 비용 부담 감소 혹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또 제품 가격 인상 이런 쪽으로 전가시키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암모니아 활용된 수소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평가해 본다라면 특히 이제 그 화학 업체들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다른 화학회사랑 다른 점은 다른 화학회사는 2, 3분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 이런 일반 생활 화학 제품이 많기 때문인데 롯데정밀화학은 일반 생활화학이 아니라 산업재 생산 기반 이런 부분들을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 그리고 산업 생산이 계속 잘 호조세를 보여준다라면 롯데정밀화학의 실적 피크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수소 경제에 있어서 원거리 운송을 위한 암모니아의 역할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롯데 그룹 자체도 특히 화학 업체다 보니까 이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롯데 그룹이 이제 2030년부터 생산 가구, 유통, 활용 모든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비를 마무리하고 국내에서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를 한 60만 톤, 블루 수소를 한 16만 톤, 그린 수소를 44만 톤 생산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 이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암모니아의 시장에서 한 70%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상당히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에서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가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신고가 찍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상황이에요. 최근 10일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그렇죠. 했는데 네. 최근 일주일 하고 2주 사이에 주가가 30% 정도 올라왔어요. 네. 그전에도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만 일단 신고가를 돌파시키면서 30% 주가가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한 10만 원 정도는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더 못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9월 달까지는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어떤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나서 한 10월 달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 10월 달 정도에 10만 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나서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PER로 봤을 때는 지금 9배 정도거든요. 네. 그렇게 밸류가 높은 그쵸? 수준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다른 화학 업체랑 다르게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호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견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아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롯데정밀화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학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이쪽은 계속 좋게 봐야 최근 돼요? 들어서 네. 화학 업황,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2분기, 3분기가 실적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먼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빨리 회복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면서 오히려 실적 개선을 더 증가를 더 평가하고 있으면서 화학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업황 회복에 대한 어떤 가치 동반에서의 상승은 뭐 롯데정밀화학에는 좀 더 긍정적인 투심을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의 부담 요인이었던 피크아웃 논란을 잠재웠다. 뭐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정밀화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세 개의 종목들 모두 상황실에서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뉴스탁의 유청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